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 말고 일본 얘기는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특히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중일마 논란 지금 크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 극우 쪽 마음 생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되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진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예. 황당한 대목은 이거예요. 예. KBS에서 8월 16일 저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예, 이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며칠 있다 검찰은 중요한 건 감사의 마음이다. 요즘은 왜 마음 시리즈가 많어. 중감마입니까? 중감마입니까? 예. 아니 뭐 템플스테이 하나 뭐 마음 공부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이래. 네. 어쨌든지 간에 16일 날 저 발언이 이제 중일마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튿날 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거죠? 모든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이 나왔는데 일본이 그 사과하는 거 이제 피로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본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을 한 고위 관계자가 김태효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해명한다? 그렇죠. 납득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노릇 다 하겠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인데 이걸 언론이 안 썼어요. 알고 있는데도 안 썼나요?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엠바고라고. 안 되지 이거 않나요? 규칙 어기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언론도 문제네요. 그런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3자가 해명한 줄 알았는데 김태효 본인이야, 본인. 이게 뭡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대목이거든요. 김태호 이 사람, 김태호 차장 정말 논란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한 3-4번 바뀌고 있는데 본인은 쭉 갑니다. 네. 실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고려 때 신돈이다, 이 사람. 예? 완전히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의 눈가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왕이고 김태호 이 사람은 신도이다. 신돈이다. 요승.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 정보의 길목을 딱 쥐고 있는데요. 실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정보 라인은 다 김태효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그 길라잡이라는 게 전부 김태효야. 그래서 저 안보실 1차장이라는 건 허울이고 사실은 NSC를 장악하고 있다. NSC가 더 중요하네. 국가안전보장기구 이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 정보가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게 다 외교, 통일, 국방, 국정원 다 이렇게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NSC 상임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제 설정하고 발제하는 게 김태효예요. 본인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장관이 왜 김태효라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가는 일일 정보 보고를 전부 저기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실세인가가 하는 게 구조적인 설명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적 백그라운드도 이 사람이 낙하손해상 수상자라는 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 정부 때도 남북 관계의 판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그때 MB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라 못했죠 그때는. MB도 워낙 이게 극단적으로 일탈을 해버리니까 실세 노릇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지. 지금 그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MB 정부에서 청와대 유일한 외교안보 분야의 뉴라이트가 김태효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아주 실세 중에 실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신아세아 저널이라는 그 학술지에 쓴 논문에 이 서문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했던 것처럼 대중 봉쇄 정책으로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저기 압박할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중국을 이겨놓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일본의 극우랑 유사하고 중국을 매우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태호 생각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망하거나 곧 망할 국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런 논문이 일본 극우한테 일종의 진상품이자 상납이라고. 이게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일본한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청일 전쟁 때 저 조선에 대한 어떤 영향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일 전쟁 아닙니까? 그게 청나라 졌잖아. 예,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 아닙니까, 그게? 예, 그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그 전에 텐진 조약이라고.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 예. 텐진 조약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출병할 때 상호 통보하기로 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 직후에 만든 게 시모노세키 조약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일본이 결정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 청나라하고 똑같은 경.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중국이. 예. 그 지금 김태호. 그러니까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진상품이죠. 괜찮은 사람이네요. 진상품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최근에 일본하고 왜 안보 협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 거 이제 각서까지 비밀리에 했지만은 이게 가만히 내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1941년에 일본의 지정학이라고. 그때 일본이 그 석유 금수 조치에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거의 파탄 상태로 내몰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인도, 그렇죠. 그 네덜란드령의 동인도로 쳐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유전을 확보한다. 기름. 그래서 자급적 경제권을 확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배후에서 막고 있죠. 막고 있다. 그러면은 순서를 동인도로 가기 전에 진주만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가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상이 인도로 가자야.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말이에요. 인태. 그런데 이게 80년 만에 부활한 지정학인데 그때 그 거칠은 그 1941년의 판을 현대적으로 부활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어떻게 주저앉히냐. 내가 미국의 이익을 대신 실현시켜줄게. 무섭네요. 이렇게 해놓고 인도로 간다. 태평양 전쟁 1940년 태평양 전쟁이 미국하고 미국 주저앉히고 가는데 그건 무력으로 주저앉힌다면 지금은 같은 편인 것처럼 해서 내가 이쪽으로 중국 갈게요 라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인도양인데 무섭네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불변이에요. 무섭네요. 지정학 자체는 불변이라고. 그래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일본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로 가야 되고 인도양과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이게 일본의 생존 전략이에요. 극우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일본이 지도국으로 이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사이비 지정학이야. 그러면은 아니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을게. 뭐죠? 중국은 망하는 국가야. 미국이 가만 안 놔둬. 그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 아니야. 그렇죠.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걸 뒤집어 씌워. 여기에 김태호 논리가 다 풀러버릴 거면 전부 다. 지금 김태호 차장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역사적 얘기까지 우리 의원님께 말씀 주셨는데 이 얘기 한번 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 좀 하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친일을 비판하면 혹시 반국가 세력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통령이 보십니까? 직접 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작년 9월에 한 얘기죠.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폄훼한다. 이러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짜 뉴스로 상업화됐다. 우리 같은 유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다. 사이비지 식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인데. 그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얘기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불편하잖아. 왠지 가슴이 뜨끔할 거 아니야. 김종대 전 의원님도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안 좋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했다고 가슴이 뜨끔하면 그놈도 반국가 세력이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좀 그러네요. 예. 저도 뜨끔한데 잠깐. 네. 그리고 이제 초기 버전은 이거예요. 네. 지난 정부에 가서 유엔에 가가지고 저 대북 제재를 해줘 달라고 읍소하고 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에 합창을 부른 세력. 네. 요것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에요. 아, 정말.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친일 노선을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예, 그 얘기예요. 저 궁극적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 대본에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일본하고 같이 가면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한테 유리한 거 맞아요? 아니 그건 아무 저는 모르겠는데 앞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공론화해서 따져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는 제가 말씀 그거예요. 진짜 그게 맞다면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아주 중요한 6개 나라, 큰 나라가 이 옆에 있는 이 상황에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가야 될지, 미국하고 가야 될지, 중국과 어떻게 할지, 러시아, 북한 이거는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맞는가 하나의 어떤 망상이 네. 정책이 돼버리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히틀러가 하우스 오퍼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결국 독일 국민 500만 명이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맞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에서 6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우 많이 죽었죠. 예. 그랬는데 이런 망상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망상이 정책이 되기 전에 공론의 장에서 이성의 용광로에서 그렇죠. 해부해 봤느냐. 그러니까 즉 이론화되고 사상화되는 과정이란 게 있는 건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정책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도독처럼 왔어요. 네. 그러더니 순식간에 뒤집혔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본하고 민주적 과정이 없다고. 예,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60~70%가 되고요. 네. 그게 맞다고 지금 계속 우기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아주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대로 공론화를 해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아태가 인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시아를 왜 버린 거지? 왜 인태로 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라시아, 아시아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버린 건데 근데 저기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는데 이 정부에서 실제 대북 제재가 해제됐어. 네. 무슨 얘기냐? 그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비협조로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거든요. 예. 이건 제재가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재한 건 윤석열이요. 네. 중국, 러시아를 포기한 대가가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태가 인태로 바뀌면서 주변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전개되기 안 좋게 시작해요. 되고 있어요. 굉장히 나빠졌거든. 네. 굉장히 나빠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망상이었다. 실증적인 검증을 안 거친 어떤 그 하나의 담론이 정책화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반국가 세력이야.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제 9월 달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전 이것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이익보다는 다 일본의 이익에 맞추고 기시다가 와서 뭘 하려고 오는지 자기가 그만두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한일 관계를 자기가 잘했다 그 얘기 하려고 오는 것 같거든요. 뭔가 네. 장단에 이렇게 계속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 이것도 참 걱정스럽네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네. 그 저기 이제 군사 시스템이 통합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미일의 군사 시스템이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생각고 대오디대오 또는 쿠릴 열도, 남중국해 이런 거를 일본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토 분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일본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직은 말뿐이지 일본 자위대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책을 요구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그 대만해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고요? 아, 그렇죠. 쿠릴 열도 이런데. 아니 원래 대만 해협 문제가 한미일 안보 큰일 납니다. 협력의 출발점이야. 근데 큰일 나잖아. 이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목표는 이거였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 우리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중국을 대만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르는 네. 그 하나의 시레인을 갖다가 제1도련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차단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거야. 무섭습니다 이제는. 네.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 오지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게 지정학적 단층선이 완성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 정치 현안보다는 지금 외부 상황, 특히 일본하고 우리 관계 부분, 역사 인식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좀 우리 3부나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요즘 못했어요. 3부 얘기 많이 사라졌죠. 시간 다 됐어요. 네,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3부라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전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